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프로입니다. 오늘은 개공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중개를 하다 보면은요,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많이 필요한 손님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주부라서 소득이 없다든가, 또는 실제로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 신고는 안 하는 뭐 업종이 있다든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 신고를 조금만 한다든가, 사실은 남편은 소득이 많은데 그냥 사실혼 관계여가지고 남편의 소득을 갖다 쓸 수가 없다든가, 또는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래서 증빙할 소득이 없는데 집을 사려고 한다든가, 사실은 부모가 사는데 명의는 자식, 그러니까 뭐 20대 아직 일을 하지 않는 자식 명의로 집을 사야 되는 경우라든가, 이럴 때 부동산으로부터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소득이 없는데 잔금 대출이 가능할까? 왜냐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대출이 되는 걸 확인을 해야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소득이 증빙이 잘 안 되는 손님의 대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해결해 줄 수 없는 공인중개사, 당연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계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집이 10억이고 20억이고 30억이면 뭐합니까? 소득 증빙이 안 되면 우리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가계대출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집을 담보로 뭐 사채를 쓴다든가, 금리가 높은 사업자 대출 쓴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좀 예외일 수도 있지만, 우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가계대출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제 아무리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해도 소득 대비 부채를 얼마나 질 수 있느냐, 이런 기준들을 맞춰줘야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 우리 DTI의 기본 개념도 알고 DSR의 개념도 알아요. 그러나 소득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까지 다 이해하고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들어두시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집을 보러 왔을 때 계약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소득은 증빙소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증빙이 되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이 있겠고요. 그 다음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소득이 있죠. 그 외에 또 부동산을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얻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디에서 수익이 발생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증빙이 되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득들이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부부 둘이 와서 집을 계약하러 왔는데 남편은 직장인이고 배우자는 주부예요. 요즘은 반대도 많지만요. 어쨌든 이 남편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보통은 남편이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도 남편의 소득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갖고 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갖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소득을 쓰지 않아도 배우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증빙소득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증빙소득 다음에는요, 우리가 인정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액이라든가 건강보험료도 그렇죠. 자산이 많거나 소득 신고액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내죠. 그래서 소득으로 환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인정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흔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신고소득입니다. 직접적인 증빙소득은 아니지만 얘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이 자료를 보니 이 사람이 이만큼 소득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용카드를 한 3,800만 원을 쓴다고 치죠. 그러면 연에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3,800을 쓸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우리 기준치가 있습니다. 연에 신용카드를 약 3,800만 원 쓰는 사람의 소득은 약 1억 정도로 추정된다라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물론 퍼센티지가 계속 바뀌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약 한 38% 환산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3,800만 원 쓰면 환산해서 소득이 1억 정도 있는 걸로. 이런 대표적인 신고소득에는요, 신용카드 사용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보험금을 엄청 많이 낸다든가, 또는 일일이 다 신고는 하진 않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이 많다든가, 어떤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고소득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각자의 신용을 조회해보면 그 신용조회 결과치에 따라서 나오는 신용추정소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조회를 해보지 않으면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주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경제활동이나 금융권의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던 분들은 많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다 잡힙니다. 이걸 이용해서 소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그 안에서도 이 신고소득 부분을 잘 활용하면 대출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대출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럼 신고소득만 활용을 잘해도요. 몇 가지 대표적으로 해결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은 됐는데 아직 직장생활을 안 하고 있어서 소득이 잡히는 것도 없어요. 소득이 없으니까 20대 신용카드도 많이 안 쓰겠죠. 이런 경우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연세가 너무 많아요. 연금도 많이 안 받으시고 노령연금밖에 안 받아요. 이런 경우도 대출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주부인데 벌이가 없어요. 남편으로 하려고 했더니 남편은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출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부로 하려고 했더니 주부는 아무것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없고 카드도 안 쓰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해결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소득도 없고 딱히 증빙할 게 없어 보이는 분들도 신고소득을 활용하면 대출이 가능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대출 일을 오래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소득 증빙 부분, 소득을 쓰는 부분만큼 다이나믹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손님 10분을 놓고요. 자, A라는 금융기관에 가면 이 10명 중에 5명은 대출이 됩니다. 그 다음 B라는 금융기관에 갔더니 이 10명 중에 7명이 대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C라는 금융기관에 갔더니 담당자가 아주 경력도 풍부하고 대출을 잘합니다. 이 사람한테서는 이 10명 중에 9명이 대출이 가능하네요. 이럴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고요. 그만큼 소득을 쓰는 방법, 같은 소득을 놓고도 이렇게 바라보느냐 저렇게 바라보느냐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소득 증빙이 안 되거나 또는 뭐 이래서 조금 대출이 안 되고 저래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대출을 해줘야 되는 고객이라면 조금만 더 몇 군데 더 알아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좋은 집을 계약해 줄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봤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에 우리 전국의 많은 개공사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